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밋의 조씨입니다. 월요일 선선하게 한 주를 시작했는데요. 5월 다섯째 주 IT 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째로 AMD는 라이젠 7000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5.5GHz 클럭 속도 동작과 더불어 인텔보다 성능이 31% 정도 빠르다는 벤치마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3D 렌더링 성능을 측정할 때 자주 활용되는 블렌더라는 것을 사용한 것으로, 해당 자료에서 라이젠 7000 시리즈는 인텔 코어 i9 12900K보다 최대 31%까지 작업 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테스트에 사용된 라이젠 7000 시리즈가 16코어라는 점에서 퍼포먼스 코어만 8개인 인텔 코어 i9 12900K를 압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더욱이 시네벤치나 다른 렌더러에 대한 테스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진짜 성능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블렌더는 이전 세대에서도 경쟁 모델보다 작업 시간이 더 빨랐던 기록이 있으며, 그런 블렌더로 테스트한 결과라서 라이젠 7000 시리즈의 진짜 성능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새로운 고성능 컴퓨팅, 즉 HPC 솔루션을 대거 발표했는데, 게이밍 및 상업용 노트북의 AMD 라이젠 6000 시리즈의 확장과 멘도시노 새 라이젠 모바일 프로세서 공개와 AMD 스마트 기술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자사의 AMD 스마트 액세스 스토리지, AMD AM5 플랫폼 등의 내용도 공개하였습니다. 참고로 AMD의 라이젠 7000 시리즈는 2022년 올 가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는 대만의 주요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디지털 트윈, AI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그래픽 및 게임에 이르는 광범위한 워크로드를 수행하기 위해 엔비디아 그레이스 CPU 슈퍼칩 및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을 탑재한 최초의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파트너스인 컴퓨텍스에서 최신 제슨 AGX 오린 기반 솔루션이 이딴 발표를 함에 따라 엔비디아가 전세계 30개 이상의 선도적인 기술 파트너들이 올해 대만 타이베이 컴퓨텍스에서 엔비디아 제슨 AGX 오린 기반 생산 시스템의 첫 번째를 발표했고, 고성능 탄소 중립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메인스트림 서버용 GPU 제품군의 첫 번째 순행식 A100 PCI 익스프레스 GPU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차세대 콘텐츠를 정의하는 레이트레이싱과 AI 기반의 영화와 같은 장면을 통해 RTX 모멘텀 구축의 지속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번과 같이 AI 자율자동차, 클라우드 게이밍 등에 대해 또 한 번 강조하였고, 게이머들이 궁금해하는 새로운 RTX 40 시리즈에 대한 언급 없이 새로운 노트북 모바일 그래픽카드에 대한 플랫폼만 공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중국 OEM 여러 곳에서 노트북용 RTX GPU를 데스크탑 그래픽카드로 생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그래픽카드는 RTX 3060, 3070 노트북용 GPU로 알려졌으며 타오바오를 통해 주로 채굴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 스펙시트에서도 채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더리움 해시값을 표기해놨는데, 3070 기준으로 66에서 67 정도의 해시레이트가 제공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적인 제품은 아니지만 LHR이 적용된 데스크탑 그래픽카드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높은 채굴량을 기대할 수 있어 상당수 OEM에서 상품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오인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정식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데스크탑용 GPU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없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매년 8월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되는 핫칩스에서 인텔의 메트로 레이크 및 에로 레이크 아키텍처 기술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핫칩스의 주요 세션 중 하나로 인텔의 3D 포베로스 패키징 기술을 소개하는 파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엘더레이크의 후속작인 메테오레이크 및 에로레이크가 기존 프로세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그 실체가 공개된 적은 없어 이번 세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테오 레이크와 에로우 레이크는 인텔 4, 인텔 20A 공정과 외부 N3 프로세스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인텔의 미세 공정 전략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핫칩스에 참가하는 엔비디아는 호퍼 GPU 및 그레이스 CPU, AMD는 라이젠 6000 시리즈 프로세서의 기술을 연설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1 차기 업데이트 버전 22H2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테크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윈도우 인사이드 프로그램으로 출시된 빌드 226221이 최종 빌드라고 확인했습니다. 윈도우 11 빌드 22621은 약 2주 전 윈도우 인사이더 프로그램 베타 채널을 통해 처음 출시되었으며 윈도우 인사이더 프리뷰 다운로드 웹사이트를 통해 윈도우 11 22H2 최종 버전도 다운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윈도우 11 버전 22H2는 올 하반기 일반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말까지 윈도우 11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안드로이드용 윈도우 서브 시스템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 5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안드로이드용 윈도우 서브 시스템은 작년 6월 이벤트에서 윈도우 11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서비스를 위해 아마존과 제휴했으며 윈도우 11 아마존 웹스토어를 통해 안드로이드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용 윈도우 서브 시스템의 국내 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 미디어텍에서 새로운 중구 5G 칩셋 디멘시티 1050을 발표했습니다. TSMC에서 6나노 공정으로 제조하는 디멘시티 1050 칩셋은 2.5GHz 클럭의 코어텍스 A78 코어 2개, 2.0GHz 클럭의 코어텍스 A55 코어 6개로 구성되었으며 말리 G610 MC3 그래픽 처리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서브 6GHz와 초고속 밀리미터 웨이브 5G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두 가지 모두의 동시 연결을 지원해 4G LTE와 밀리미터 웨이브에만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다른 칩셋보다 최대 53%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밖에 디멘시티 1050 칩셋은 최대 144Hz 주사율 풀 HD 플러스 디스플레이, 기본 10비트 컬러 HDR 지원, HDR10 플러스 어댑티브 및 돌비 비전을 지원합니다. 미디어텍은 디멘시티 1050 칩셋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3분기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미디어텍이 와이파이 7AP와 클라이언트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필로직 880과 필로직 380으로 소개된 미디어텍의 와이파이 7 플랫폼은 시장에 출시된 최초의 솔루션 중 하나로 와이파이 라우터와 게이트웨이 그리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셋톱박스, OTT 스트리밍 장치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가장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유무선 공유기에 주로 적용된 필로직 880은 4x4 펜타밴드를 통해 최대 36Gbps의 속도를 실현할 수 있어 기존 와이파이 솔루션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쿼드코어 A73과 네트워크 프로세싱 유닛을 적용했으며 단일 채널 하나로 최대 10Gbps 전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같은 클라이언트용 필로직 380도 4096 괌 320MHz와 같은 와이파이 7 표준 기술을 모두 지원할 수 있고 듀얼 2x2 라디오와 듀얼 밴드 오퍼레이션을 통해 최대 6.5GBps 전송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단일 채널 기준으로도 5GBps를 실현합니다. 여기에 더해 블루투스 5.3과 LE 오디오까지 지원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결합된 원칩 솔루션으로 다양한 분야와 기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미디어텍 설명입니다. 애플 차세대 아이폰 14 시리즈에 탑재되는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5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조될 것이라는 루머가 전해졌습니다. 이전 보고서에서는 아이폰 14 시리즈 중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4나노미터 공정 기반 A16 프로세서가 탑재되고 저렴한 아이폰 14, 아이폰 14 맥스에는 기존 5나노 기반 A15의 리브랜딩 버전인 A16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팁스터
쉬림프 애플 프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A16 칩셋은 A15 칩셋에 사용된 5나노미터 기술 버전인 M5P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기존 5나노미터 공정보다 CPU 및 GPU 성능은 약간 개선되고 LPDDR5 램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쉬림프 애플 프로는 차세대 M 시리즈 M2 칩은 TSMC의 3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되면서 애플의 첫 번째 커스텀 ARM V9 프로세서가 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M1 시리즈의 최종 SoC인 M1X의 경우 업데이트된 아반라시 블리자드 코어가 탑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애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 2022가 6월 6일 오전 10시 올 하반기 애플 플랫폼에 적용되는 혁신적인 업데이트 발표와 함께 막을 올립니다. 모든 개발자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WWDC 2022는 개발자 및 디자이너가 iOS, iPadOS, macOS, tvOS, watchOS에 탑재될 최신 기술, 툴, 프레임워크를 살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발자는 행사 주간 내내 애플 엔지니어 및 디자이너와 온라인 연구소 및 디지털 라운지에서 만나 독창적인 플랫폼으로 기반으로 할 혁신적인 앱과 게임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세계 3천만 명이 넘는 애플 개발자들이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키노트 발표는 애플 웹사이트, 애플 개발자 앱, 애플 TV 앱,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으며 스트리밍 종료 후에는 온 디맨드 영상으로도 재생 가능합니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아이폰 14 맥스 모델의 생산이 3주가량 지연될 것이라고 하이통 증권 제프프 분석가가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4 시리즈를 올 가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는 또 한 번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도 및 남아시아 지역으로 제조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직 중국에 비해 생산 비중이 미미한 인도와 베트남의 경우 어찌되었든 이미 애플 조립 공장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상하이 봉쇄로 인한 2분기 최대 10조 원의 매출 손실 예상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장 이전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는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베트남 공장 이전이 더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전용 칩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23년에 출시되는 갤럭시 S23 시리즈의 모든 모델에 퀄컴 스냅드래곤 칩이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신은 삼성이 2023년과 2024년에는 새로운 엑시노스 칩셋을 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드림 플랫폼 1팀으로 불리는 태스크포스 팀을 새롭게 꾸렸으며 이 태스크포스 팀은 노태문 MX 사업부장과 박용인 시스템 LSI 사업부장이 이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전용 칩셋은 2025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되며 기존 엑시노스 칩셋은 중국 제조사에서도 공급된다는 점에서 범용 칩에 가깝지만 새로운 칩셋은 애플 M1처럼 갤럭시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최적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200 칩셋의 수율 문제로 갤럭시 S22 시리즈 전체 물량 중 75%가량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셋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갤럭시 전용 칩셋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갤럭시 S23, 갤럭시 S24 시리즈까지 스냅드래곤 칩셋이 전량 탑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스냅드래곤 810 칩셋에서 심각한 발열 현상이 발견되자 갤럭시 S6 시리즈에 엑시노스 7 칩셋을 전량 탑재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엑시노스 칩셋의 모델 번호와 코드명이 유출되었다고 샘모바일 등 외신이 팁스터 롤랜드 퀀트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롤랜드 퀀트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삼성의 차세대 엑시노스 하이엔드 SoC는 각각 S5E9935 쿼드라라는 모델 번호와 내부 코드명을 가지고 있으며 참고로 삼성전자 최신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된 엑시노스 2200 칩셋은 파미르라는 코드명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엑시노스 칩셋은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 공정으로 제조되며 최신 ARM CPU 코어와 AMD의 새로운 라데온 GPU를 기반으로 하는 업데이트된 엑스클립스 GPU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엑시노스 칩셋이 소문으로 돌고 있는 갤럭시 전용 칩셋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출시를 목표로 갤럭시 전용 칩셋 개발에 착수했으며 향후 2년 동안 출시되는 갤럭시 S23,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는 스냅드래곤 칩셋을 전량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익스퍼트 러 카메라 앱 지원 대상에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3가 추가되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익스퍼트 러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현재 버전 1.0.02.6이며 용량은 약 50MB입니다. 익스퍼트 러 카메라 앱은 카메라 성능의 기능을 확장시켜줍니다. 사용자는 확장된 다이내믹 레인지와 함께 리니어 DNG 16비트 러 파일을 사용하여 어두운 곳에서 밝은 부분까지 더 나은 사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에 처음 익스퍼트 러 카메라 앱을 선보였으며 이후 갤럭시 S22 시리즈로 확대되었습니다. 삼성은 7월까지 갤럭시 S20 울트라,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갤럭시 Z 폴드 2에 지원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갤럭시 S20 울트라 등은 저번주 업데이트를 통하여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된 나이트 그래픽 기능을 탑재하여 야간 인물 촬영 모드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5월 다섯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컴퓨텍스 2022에서는 AMD의 새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지만 엔비디아의 경우 어찌 보면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물론 게이밍 시장보다 비즈니스 파트너사의 공급이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큰 것은 맞지만 게이밍 시장에서는 본인들이 앞서고 있다는 걸 마치 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5월 다섯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